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ETF 매매예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지수 ETF. 그리고 이제 46파이로 간다는 거는 배터리의 폼팩터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장주가 부러지면 후발 2등주, 3등주는 다 같이 어차피 쉽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네. 동시만기일은 지났어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3월 14일이 우리나라 만기였고 15일은 또 미국 만기입니다. 네, 미국도 동시 만기인데 아마 오늘 어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는 또 다시 가던 녀석들이 갈 거라고 봐요. 가던 녀석들이라는 건 반도체냐 아니면 네. 2차 전지냐 네. 아니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네. 의한 종목들이냐. 그렇죠. 요 세 꼭지, 바이오까지 해서 요 네 꼭지 정도가 사실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ETF 매매예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지수 ETF. 지수 ETF 지금 섣불리 인버스를 사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레버리지를 사도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하고 이제 비용만 사실 갉아먹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ETF 종목 섹터 ETF 참 좋은 것 같아요. 섹터 ETF는 바이오,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걸로 뭐 반도체 핵심 장비 이런 거 쭉 한 4개 각 대표 4개 깔아놓고 하나 튀면 좀 정리했다가 제일 안 오르는 거 사고 그런 식으로의 매매도 저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 플레이가 일단 좋은데 일단은 올해 연간으로 2024년을 관통하는 아이디어는 어쨌든 AI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삼성전자도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이 좋아진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뭐 그런 이제 리포트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좀 밀리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답답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 삼성전자는 지금은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게요. 이제 슬슬 계속해서 네.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네, 보이지 않나요? 한번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트리거를 해주면 더 올라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일단은 무조건 1번 하이닉스긴 하죠. 네, 며칠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제 기준으로는 좀 과열 라인 대형주 초대형주 치고 이제 과열에 갔다가 좀 조정이 들어온 거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추세를 살아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거 보면 사실 오늘 보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 밀리니까 조선주가 올라오고 쉬었던 애들이 올라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또 다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가게 되면 다른 주식들은 또 밀릴 겁니다. 지금 양상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 화요일 특징이 뭐였냐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손잡고 같이 갔어요. 사실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완전 퐁당퐁당이었거든요. 특히나 작년 상반기 3월부터 여름까지는 2차 전지가 계속 주도를 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쉬어야 반도체 올라오고 약간 그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조금 달랐거든요.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조금 주도를 하고 반도체가 쉬어야 2차 전지에 올라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행사 지나고 나서 삼성 S에서 46파이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전고체 쪽하고 이거 완전 새로운 모멘텀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쪽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랑 삼성 SDI 필두로 그런 쪽은 그리고 이제 46파이로 간다는 거는 배터리의 폼팩터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TCC 스틸이라던가 관련 이슈가 좀 있었던 동국산업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46파이 네. 요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그렇죠. 좋아지는 게 좋아지죠. 나왔다. 네. 개선이 됐다. 그렇죠. 이 그게 가장 얘기로 크죠.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진일보. 진일보죠. 네, 진일보라고 보는 거고 사실 가장 먼저 개발할 거를 엔솔로 보고 있었죠. 엔솔이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였고 그 다음에 삼성 SD가 제가 알기로 46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46년이래. 26년. 근데 지금 그걸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앞당겨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땡겨올 수 있었던 효과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SK 이노베이션은 재미가 좋은 소식이 사실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역시나 좀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저도 돌아가면서 LFP 관련주, 그 다음에 아까 폼팩터 관련 주식, 전고체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서 다 이제 매매하고 권유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2차전지가 다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시장은 뭐 어떤 한 날은 다 같이 가는 날도 있긴 하겠지만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근데 조금 새로운 섹터들 있죠. 새로운 섹터들. 지금 좀 안 봐야 되는 게 이제 분리막도 뭐 전고체 되면 당연히 분리막은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관련 주식도 좀 상대적인 성과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들, 폼팩터 변화 관련된 이슈들, 전기차 쪽에서는 그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 AI와 관련된 주식들은 기존에 셌던 애들. 예, 저는 테크윙이 언제 끝날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하고 뭐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시켜줬던 디자인 하우스들 있잖아요. 네. 예, 최근에 에이징랜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ARM 쪽으로 좋은 소식이 있다. AD 테크놀로지. 제가 좀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들. 정말 실적도 정말 오랜만에 개선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그 위에 하드웨어에 맞춰서 사실 소프트웨어를 돌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거기에 맞는 각자 맞는 칩들을 만들어 달라. AI 가속기들을 만들어 달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 하우스 3사입니다. 지금 일단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만에도 그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 일단 에이징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TSMC 향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철저하게 자본주의 관점으로 TSMC가 여전히 파운드리는 잘하니까 그쪽에 수혜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에이징랜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에 밸류 개선이 되는 거 본다라고 하면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관심 갖고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들은 일단은 뭐 작년 실적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좋을 걸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지금 유한양액 이런 거 보면요. 뭐 흐름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딜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러한 말씀하신 그 주요 네 가지 네. 섹터들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네.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로 집중을 하는 게 좋으냐. 네. 결국은 섹터도 중요하지만 그 섹터 안에서 내에서 어떤 거를 그렇죠. 결국 대장주를 가야 되는데 네. 근데 대장주도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야. 부담스럽거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장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것보단 대장주에 네. 집중하자. 뭐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안 오른 게 더 올라갈 수도 키 맞추기 할 형상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대장주가 부러지면 후발 2등주, 3등주는 다 같이 어차피 쉽니다. 하이닉스 밀리면 다른 소부장도 다 밀리는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뭐 전고체에서 대표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주식이나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수 스페셜티가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결국은 한미 반도체. 저는 지금 1군으로 찍고 있는 게 주가 흐름들을 떠나서 한미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일진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렇게 요 세 개,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까지 이렇게 네 개가 일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윙, 뭐 GST 이런 거 보면 당연히 1군보다 더 세요, 확실히. 근데 엄청 변동성이 심하죠. GST도 그렇고 테크윙, STI, DIT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다코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 하우스들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거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생각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밸류업도요.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어쨌든 금융지주들이거든요. 자동차 그룹이랑. 그럼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다. KB금융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PBR이 이렇게 올라가서 몇 배인가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번 주에 ELS 배상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은행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더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당연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지금 PBR이 0.4배 정도 되네요. 0.4배.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밸류업이잖아요. 밸류업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격만 보니까 엄청 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PBR로 가치로만 봤을 때는 그냥 산술적으로 2배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1배를 만들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보면 무서워서 못 사는데 가치를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그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들 지금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도 과열 양상은 맞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올라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무너진다, 좀 쉰다, 무너진다라기보다 좀 쉰다. 그럼 그때를 노리시는 거죠. 퐁당퐁당 할 때 당해서 사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섹터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유와. 일단은 자동차는 현대차, 네, 밸류업에서는 현대차, 현대 아니면 기아, 이건 취사 선택. 아, 많이 올랐음에도 네. 하긴 이게 정상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원래 그 윌리엄 오닐이든 추세 추종가 이건 지질적 분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한번 올렸다가 변동성 축소하면서 지금 몸을 불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불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막판에 상승 각도가 확 가팔라지면서 거래량 나오는 종목들은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현대차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데 거래량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시장이 무너져서 박살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대차는 정말 소위 말하는 거대 관성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행주들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기아차 또는 금융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에서는 근데 그냥 어려우시면 저는 ETF 하셨으면 좋겠어요. ETF면 어떤 ETF들이 지금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검색해보면 제가 어떤 특정 ETF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류만 한번 좀 네, 나열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AI라고만 반도체라고만 치면 검색을 해 ETF 놓고 반도체라고 검색만 하시면 회사별로 엄청 많이 나와요. 회사별로 뭐 코덱스 AI 핵심 장비, 에이스 뭐 또 뭐 타이거 반도체, 그 다음에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코덱스 미국 반도체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이제 내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AI 거래량 제일 많은 걸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AI 반도체 핵심 장비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이제 FM 가이드 들어가 보면 어떤 종목이 비중이 가장 많은지 나오거든요. 코덱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4분의 1 들어있어요. 25%. 리노공업이 17% 들어있고 최근에 급등한 리노공업하고 ISC가 거의 20% 들어있고요. 이스페타시스 11% 들어있고 요 종목들을 얘네들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주가 추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ETF에서 이런 종목들을 상위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운용사가 생각하기에 이런 종목이 많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회사들이잖아요. 운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하시더라도 이 안에서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리노공업만 보면 리노공업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편입 ETF가 많이 안 빠진 게 이 종목이 오늘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많이 안 빠졌거든요. 이 ETF는. 근데 이제 추세 이제 올라가려고 바닥에서 거래도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역으로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요 ETF 안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ETF 하나 사나 이 종목 다 나눠서 사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이나 그런 것들은 ETF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엄청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매매를 하실 거면 당연히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테크윙 막 이런 주식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제대로 하나 골라서 걸리면 넘어가는 것들 예. 수익을 나고 싶어 하는데 나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해서 버틸 자신이 이것도 사실 저도 요거 10,000원대 매매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행히 저의 입사해서 그나마 좀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큰 수익률을 이런 종목을 얻어 걸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추세 추종하면서 신고가 매매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신고가 있는 것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생각보다 안 빠지고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건데 이거 과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ETF들 하셔도 되고 조금씩 구성이 다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코덱스 거고 그러면 타이거 거 한번 봐볼까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을 보면 자, 여기도 한미 반도체가 가장 많긴 한데 여기는 이스페타시스가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이오테크니스가 가장 많고 HFS도 많고 여기도 ISC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누군가 이 ETF를 사면 이 ETF는 이 주식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은 대장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가장 많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사더라도 2,300만 원은 한밀반도체를 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선택의 폭을 좀 좁혀서 더요? 네. 더 좁혀요? 네. 한다면 그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는 황 팀장의 개인적 선호겠지만,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4월 말까지 어떤 네. 여러 가지 긍정적 모멘텀들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그 주도 섹터 네 종류 중에 어떤 것이 더 지금까지, 해볼 네. 만하냐? 반도체는 뭐 말씀 다 드렸고 뭐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사실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근데 너무 위험스럽게 생각해서 아마케가 남았고 4월 달부터 하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HLB 종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으면 아주 현기증이 나실 겁니다. 어제도 그냥 올라가다가 확 밀렸다가 또 다 끌어올리고. 그거 어떻게 견뎌 개인들이? 그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펩트론이 작년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엄청 올랐다가 지금 좀 사실 재미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에 반해 뭐 유한양행 이런 주식들도 다 추세기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애플론 이런 종목들 다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신약에 대한 이해는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깊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설명도 사실 잘 어렵습니다. 그냥 수급 있는 거 보고 매매하고 뭐 이렇게 매매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깊이 들어간 뭐 종목도 있죠.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이거 정말 강성주주 많은 종목이거든요. 삼천당 제약들. 삼천당 제약, HLB,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진짜 강성주주들이 많은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덜 빠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물량 나올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물량이 나올 건데 강성주주들이 많은 것들은 일단은 물량이 나올 게 단기적으로는 없으니까 악재가 나와도 뭐 이건 무시하는 악재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괜찮으니까. 근데 제약바이오 말씀드리기는 저도 한 꼭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종목은 취사 선택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굳이 하신다면 그냥 제약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이거는 뭐 PBR 밸류 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일라이릴리가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정확히 지금 시총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올해 계속 내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본다라고 하면 한미약품 같은 것도 좀 더 그나마 덜 오른 거. 예. 한미약품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보실만 할 것 같고 동아 S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엄청 크게 회자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살살 많이 올라왔어요. 알게 많이 올라왔고 지금 대형주들이 다 살살 조금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한번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또 바이오 헬스케어 ETF 아까 이게 똑같이 종목 찾는 것처럼 역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바이오 쪽 ETF 보면 코덱스 헬스케어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여기 셀트리온이 역시 제일 많고 삼바 제일 많죠. 근데 여기에도 HLB가 담겨 있어요. HLB가 11%나 담겨 있고 알테오젠, 유한양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일단 바이오 섹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쨌건 그 말씀하신 그 주도 섹터 네. 그리고 또 그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들 네. 대장주들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가장 네, 낫다. 그럼요. 네, 그게 모를 그렇습니다. 때는 그냥 관련된 ETF. 네. 네, 이렇게 투자 전략을 4월까지는 한번 세워보자. 네.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정답은 없죠. 자기 자신이 잘 공부해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그 전략이 어떤 것인가 잘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잘 참고하셔서 네,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